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비상입니다. 화장실에서 의사봉을 몰래 넘겨서 빚더미 예산안을 통과시켜버린 민주당, 그리고 4+1이라 불리는 2, 3중대, 이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도 그렇게 날치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법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산지검장을 지낸 최고의 법률 전문가 석동현 변호사가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야, 진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방송해 드렸지만은 네. 지금 이 통과되기 직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막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법 자체가 악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그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이 두 법의 이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한국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그 무제한 토론도 시도를 그렇죠. 했다가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약간 지금 흐지부지된 상태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에서 파해법을 찾아냈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로서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지금 수적인 우세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에게도 큰 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결국에는 공수처법이란 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문재인 정권이 자기네들은 보호하고 그리고 야당은 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국회의원 선출 선거에 관한 법률로서 지금 여야 간에 무슨 연동형 그 비례대표의 비율을 가지고 지금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네.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수처 설치법은 말이죠. 즉 이 공수처 설치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현실은 지금 현재 그 여당과 그 여당의 이중대인 야당에서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이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출한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내느라고 한 그 수정안이 있는데, 권은희 수정안에서 일부 내용을 떼어다가 민주당 안에 붙여서 나름대로의 그 통합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과 기타 이중대 야당들의 지금 의도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즉 민주당 그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특히 판사, 검사 또 그리고 현직 예비역 장성들까지 네. 수사 대상으로 하는 참 어마무시한 그런 이 고위공직자 단속 법안이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이 법안을 놓고 권은희 의원은 이제 그 안에 보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일반 시민 7명 내지 9명으로 이렇게 구성한 그 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문적 또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시민들을 7분이나 9분 불러놓고 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하는 안은 대개 굉장히 민감한 사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그렇죠. 시사적이거나 정무적인 그런 사안들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무슨 교통사고나 개인 간의 어떤 그런 폭력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런 사안을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결을 거치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그렇죠. 즉 공수처 또는 공수처 검사의 그런 의도를 그대로 관철시키면서 하나의 통과 의례,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동네 소꿉장난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이 말만 본질을 하지 그 본질에 어떤 큰 진전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 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다 맞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우리가
어떤 수정, 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다는 거죠. 네.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 우선 요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고위공직자를 단속하겠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단속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이라든가 또 지금 그 무슨 우리들 병원의 예. 그 대출 게이트 또 그리고 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그런 감찰 무마 의혹 등 이런 사안들을 지금 이를테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그런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두고 공수처를 만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내 편을 건드리면 그 사건 공수처로 가져와서 흐지부지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네. 상대편에 대해서 뭔가 시비거리를 잡겠다고 하면 그건 또 그대로 압박수단으로 쓰겠다는 것. 그러니까요. 이 공수처의 설치 의도가 그와 같이 소위 검찰 또 이 사법부를 우리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 지금 공수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제도로도 사실 공수처에서 주장하는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공수처 도입안이 여당을 향해서 여당이 뭔가 자기네들 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어떤 단속이나 이 사정 활동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상대편만 그걸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공수처를 만들자. 처음에 발단은 그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표방은 그렇게 하는 듯 합니다만 실제 내용면에서 보면 전혀 속셈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 지금 당장 뭐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권력 실세라도, 즉 우리 청와대 그 직원이라도 엄정하게 단속하는 것이 바른 검찰의 모습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그렇죠. 했지만 예. 그 이후에 조국 일가족을 조사할 때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검찰에 대해서 온갖 어떤 공격과 비난과 어떤 그 수사 방해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법무부 장관 지금 임명도 그렇게 해서 검찰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족을 자르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정신머리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근간을 이 검찰제도와 이 법원제도로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이 검찰에다가 수사 기소권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와 같이 별도로 수사 기소권을 가진 그런 무소불위의 어떤 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고요. 또 더불어서 그런 정부 조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도 함께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입법 시도는 전혀 없는 가운데 그냥 하위 법률로 공수처 법안을 만들면 그냥 공수처라는 기관이 탄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수처가 말입니다. 현재 민주당 법안에 의하면 검사,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를 25명 이내로 하고 또 그 중에 그 검사의 그 절반 이하를, 즉 현재 검찰청의 그 검사들을 그 공수처 검사로 파견받는 인원을 절반 이하로 하겠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절반 이상은 별도로 충원을 하겠다. 네. 그 충원을 하는 그 공수처 검사를 주로 뭐 일정 연한이 예컨대 10년 이상이 된 변호사들 중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즉 그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의 코드 인사, 즉 현재의 좌파 정부의 그 성향에 맞는 민변 출신이 주로 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네. 그런 변호사들로 좌파 성향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공수처 검사를 만들어서 정말 대통령이 더구나 임명을 하고 공수처장에서부터, 그럼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거스르는,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 그 집권 세력에 대항하는 그러한
공수처 활동을 한다? 그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헌정 질서를 깨뜨리고 이것을 전체주의적 어떤 그런 발상에서 지금 현재 좌파 집권 세력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거의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이제 곧 정해지겠습니다만은 이 또한 뭔가 이 좌파 연립 정당의 의석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저게 통과되면 대단히 참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내년 총선에서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좌파 연립 그 의석수가 더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의회의 어떤 그런 주도권이 네. 이를테면 저 좌파 세력 쪽으로 넘어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사람들로서는 남은 것은 이제 사법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법부에 사실 판사 검사들을 저 장인애들 마음대로 마음 같으면 다 바꾸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별도의 감시견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감시견을 두어서 판사 검사들을 감시하고 규제하고 그 사람들과 이 하는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현재의 집권 세력 편에 좀 이 거슬리는 수사를 하면,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사도 만약에 지금 공수처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장 공수처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식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 뻔한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막상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의 권한은 뺏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수처는 경찰까지도 뭐 무제한도로 수사 실무자를 붙여준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에서 주된 것이 검찰의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함께 검찰이 갖고 있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권을 갖는 대신 수사권은 내놓아라. 그걸 경찰로 이렇게 재배정을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의 문제점을 그렇게 주창하면서 또 이 지금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금 함께 주는 구조가 되고, 이 기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지금 판검사들을 타겟으로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 공수처가 일단 만들어지면 현재 이 법안에서는 어떤 수사 개시의 단서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도 있지만 고소 고발도 수사 개시의 단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이 어떤 수사의 과정 또는 결과, 재판의 어떤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불만들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재판에 질 경우에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의 그 생각 속에 재판에 지면 대개는 내가 힘이 없어지고 뭐 억울하죠. 빽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너무 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의 어떤 고소 신드롬이 불기 시작하면 이 사항들이 전부 고소 고발로 가고, 그래 되면 공수처에서 주로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즉 어떠한 민감한 수사가 벌어질 경우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장 한번 내보십시오. 그렇죠. 고발이 들어왔다는 핑계로 지금 수사 중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친문 지금 게이트 수사팀에 네. 대해서 만약에 어떤 시민단체든지 또 사건 관계인이 저 공수처로다가 진정서라도 내면 수사 중인 그 수사팀을 들어오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또 조사를 하는 형태로 옆에서 견제가 가능하죠. 그러네요. 뭐 말이 견제지 사실은 통제고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평검사 그냥 일반 판사들까지도 고발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지금 이 고위공직자 속에 검사 판사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 법안은 물론 지금 민주당에는 그럴 겁니다. 제가 직접 대화는 안 해봤지만 틀림없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느냐,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게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조국 사건도 그렇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 이 여권의 어떤 진영에 조금이라도 뭐 어떤 수사의 어떤 망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의 태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공수처법이 어떤 순수하게 작동되리라고 본다면 그것은 너무 우리가 참 그건 참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이 되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 모든 것을 걸고 공수처법 막아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기 위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14일 광화문으로 모여주십시오. 이번에는 정광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여니까요. 양쪽에서, 교보문고와 세종문화회관 양쪽에서 아주 그냥 광화문을 가득 메워서 청와대를 향해서 규탄의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신의 한수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신의 한수 더 볼 수 있도록 많은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